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감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네, 늦었는데, 제가 보통 6시 전에 올리는데, 오늘은 좀 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좀 간단히 갈까요? 눌림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눌림목이라는 게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하다가, 잠깐 이렇게 뭐 약간 쉬어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눌림목의 그 어원을 보게 되면 결정적으로 가긴 가는데, 잠깐 쉬었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눌림목이라는 단어가, 아예 우리가 말하는 뭐 꺾인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죠. N자의 눌림목이라는 것은 다시 가기 위해서 일정 부분 뭐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인데 갑자기 이 긍정적인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이랑은 좀 다른 뷰 같아요. 그 내용을 보겠는데 오늘 장의 흐름입니다. 워낙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 흐름인데 정말 힘차게 달려왔어요. 그죠?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정확하게는 약간 CPI 발표 전에 이미 사실 큰 그림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정신은 이렇게 어디 갔어요? 우리가 CPI 발표되고 많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가만히 놓고 보면 그 출발이 대략 11월 4일 정도로 돌아갑니다. 11월 4일. 도대체 11월 4일 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불과 어제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11월 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외환시장에서 보면 먼저 볼 수가 있는데 11월 4일부터 사실 우리나라 원화 환율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딱 이때부터 꺾였습니다. 그게 바로 11월 4일이에요. 1430원에서.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기억이 맞다면 지난주 11월 4일 금요일로 기억나는데 이때 가장 유로 쪽은 사실 큰 변화도 좀 있었죠. 왜냐하면 이집트도 보게 되면 영국의 유로화가 폭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화는 11월 4일부터 온 거죠. 예. 아마 영국 이슈였던 것 같기도 하군요. 또 하나가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가 지난 11월 4일 날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중국이 동화를 좀 조절한다고 하다가 그냥 스위프트라는 이름으로 시장 경제에 풀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의 위안화가 급격하게 강세로 갔고, 자, 이게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틀 정도 거래량에 뭐 미국의 물가지표, 우리나라 원화 다 이렇게 좀 결이 같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의 CPI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미 외환시장에서는 킹 달러가 무너지고 있었던 거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홍콩 증시가 어떻게 보게 되면 11월 4일부터 바닥을 찍게 됩니다. 그 출발점 자체가 11월 4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축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역시나 환율입니다. 환율 전쟁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우리의 이슈를 가져왔던 거고 앞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환율이라면 결과적으로는 외국인의 매수 강도인데 오늘 약간 외국인이 섭섭한 매매를 했어요. 좀 가만히 좀 같이 보시면 이번 주에 정말 열심히 해서 샀습니다. 여기 보시겠지만은 뭐 7천억 거의 11월 접어들어서 2조 이상을 매수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덜 샀어요. 1,400억 정도. 조금 덜 샀는데 제가 조금 기분 나쁜 거는 뭐냐 하면 뭐 사고 덜 사고는 상관없습니다. 워낙 이제 지난 뭐 환율이 너무 급하게 떨어졌으니까. 와, 외국인도 진정을 해야죠. 주식을 막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환율이 떨어진다고 무조건 외국인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나친 변동성은 일단 수익 구간이 맞긴 맞더라도 워우할 시간을 좀 준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실제적으로 외국인들 오늘 매매를 봤더니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오늘 외국인의 오늘 확정인데 외국인이 판 걸 보니까 삼성전자 좀 팔았어요. 이게 좀 기분 나쁩니다. 자, 그리고 좀 많이 LG화학도 좀 팔았고, 뭐, 이건 LLF는 계속 팔고 있었고, 그쵸? 포스코홀딩스도 최근에 기관 종목인데,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죠. 시가총액 상위에 있던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산 거를 가만히 놓고 보면, 이건 코스피, 코스닥하고 합쳐서인데, 에코프로 BM 오늘 다 IRA 관련주죠.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뭐, 민주당, 상원, 거기에 약간 반응한 정도. 포스코 케미칼 샀죠. 예, 자동차 샀고, 롯데케미칼도 일진 머티리얼 인수하는 부분이니까, 순수화학, NCC 쪽에서의 순수화학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놓고 보면 배터리고, 삼성 SDI도 오늘도 배터리고, 미국의 이제 GM과 합작법인 설립할 수 있다는 거. 자동차. 예, 시즌은 약간 코로나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5만 명 조금 넘어갔어요. 그쵸? 5만 명 넘어가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이제 중국 관련주인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최근에 이제 진단 쪽에서는
이 ST 바이오센서가 먼저 한번 촥 치고 갔습니다. 엄청 계속 가고 있죠. 이거는 진단키트 ST 바이오센서입니다. 센서입니까? 센서입니까? 제가 항상 헷갈리네요. 네, 넘어가죠. 좀 어려운 기업이에요. 발음하기 어려운 기업입니다. 센서인지 센서인지. 센서겠죠, 설마? 아니면 헷갈리네, 이거. 아, 센서, 센서. 아, 예,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타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시젠도 공매도가 꼭 많던 종목이에요. 시젠. 그쵸? 뭐 휴마시스란 종목도 있을 거고요. 휴마시스 개별종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부분 코로나 관련주 쪽으로도 조금 들어온다는 거는 이게 뭐 코로나에 반응한다기보다는 공매도 많은 거 이렇게 좀 반응하는 거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3일 정도 음봉이 나왔어요. 주가는 별로 없는데 음봉이 나왔다는 거고 하이닉스도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틀 정도. 그리고 2위가 뭡니까? LG 에너지솔루션이죠. 예, 음봉이 나왔다는 거. 음봉이 나왔던 건 뭐냐 하면 뭐 여기서 기관들이 파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 초록색입니다. 어느 정도 장에 대한 어떤 지수에 대해서는 약간의 눌림을 좀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눌림이란 건 사실 우리가 심각한 눌림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워낙 세게 왔으니까 조금 숨고르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삼성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이 내려가도 만약에 LG엔솔이 내려가도 그 바통을 이렇게 SDI가 받아버리면 오늘처럼 뭐 또 SDI 관련 배터리주는 움직이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외국인들은 공매도 쇼커브에 기관들은 거의 뭐 갑자기 화장품주 이렇게 뭐 LG 차은금과 같이 화장품주 팍 도는 것처럼 오죽하면 이마트 같은 것도 조금 잡힐라 그래요. 예, 이마트도. 그러니까 여러분 무거워서 조금 안 하시겠지만은 기관들은 철저히 최근에 이런 베팅을 합니다. 뭐 이마트도 그렇고 외국인도 좀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고 할까? 외국인들은 그냥 저쪽 거 많이 샀던 거예요. 전기전자 이런 거 많이 샀던 거. 기관들은 많이 빠져.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사가지고 제일 수익률 높았던 게 포스코 홀딩스 아닐까요? 예, 포스코 홀딩스 같은데 이건 사실 외국인과 기회를 달리해요. 너무 이렇게 크로스가 되게 되면 기관이 한쪽을 열심히 사고 한쪽을 열심히 누르면 약간 혼결정이 납니다. 그렇죠. 현결적이 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비슷해야죠. 그럼 포스코 홀딩스도 뭐 30만 원까지 왔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적극적으로 이제 여기서 화두가 되더라도 줍줍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다시 아마 기관들은 HMN 같은 요런 약간 매수하진가 애매한 요런 쪽으로 매수가 좀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생각보다 투자하기 좀 어렵죠. 오늘의 요지는 뭐냐? 예, 짧게 좀 말씀드리면 길게 했는데 오늘의 요지는 뭐냐면 눌림목이란 이름으로 조금 짧은 또 쉬었던 종목의 매수. 그래서 예, 이번 주는 조금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모니터했으면 좋겠어요. 실적 발표도 이제 오늘 내일이면 개별주 다 나옵니다. 끝나기 때문에. 한 기관들이 짧게 짧게 매요. 근데 그 공통점이 약간은 많이 빠진 종목들, 중국 관련주들, 내수주들 이런 거 좀 있어요. 그런 거 좀 아이디어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기관. 네.